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알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자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등장을 접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문학책, 영화 등에서도 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적 인간이라고 하죠. 인문학과 과학이 접목된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도 올림푸스 12신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1차적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탄생과 티탄 12형제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태초에 카오스 상태에서 대제의 여신인 가이아가 출현했습니다. 이 가이아는 최초의 여신이죠. 그리고 이 가이아는 아들 우라노스를 낳는데 이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남편이 되기도 하죠. 우라노스가 가이아 사이에서 헤카톤, 케이레스, 키클로페스 삼형제를 낳고 그 이후에 티탄 12형제를 낳는데요. 이 모든 형제들을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뱃속에 넣어버립니다. 가이아가 티탄 12형제 가운데 막내 크로노스의 도움을 받아서 우라노스의 남근을 잘라버리고 우라노스는 아들 크로노스에 의해서 제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제2대 제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티탄 12족의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후에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의 요청대로 가이아의 뱃속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빼내주기로 했지만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가이아가 저주의 신탁을 하게 됩니다. 즉 크로노스도 우라노스처럼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크로노스는 제2대 제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자매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데요. 어머니 가이아가 예언한 대로 자신의 아들, 자식들이 자신을 축출할 것이 두려워 레아가 낳는 아들을 낳는 족족 삼켜버립니다. 레아 역시 가이아처럼 자신의 자식들이 아버지 크로노스에 의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6째 자식이지만 이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는 레아는 평소처럼 그 아기를 크로노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담요에다가 아들을 사서 크로노스에게 갖다 주지 않고 담요 안에는 돌덩어리를 넣고 크로노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삼켜버리죠. 이후에 6번째 아들은 남몰래 길러져서 장성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대적합니다. 제우스는 자기 아내로부터 크로노스에게서 자기의 형제들을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크로노스의 배에서 나머지 형제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막내였던 제우스가 첫째가 된 셈이 되죠. 그때 이 세상 밖으로 나온 5명의 형제가 바로 포세이돈, 하데스, 헤스티아, 헤라, 그리고 데메테르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게 되고요.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헤스티아는 화로의 신으로, 헤라는 결혼의 신으로, 그리고 데메테르는 곡식의 여신으로 초항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는 제3대 천신, 즉 하늘의 신이고 제우스는 하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12신의 모습을 볼 때 그 12신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동물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제우스의 자녀들, 제우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식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신과 인간들을 제우스는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나타낸 것은 올림포스 12신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우스는 메티스가 그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메티스가 임신했을 때 제우스는 자기도 크로노스 아버지 크로노스처럼 또 할아버지 우라노스처럼 자식에 의해서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메티스가 임신하자 메티스를 삼켜버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우스가 심한 두통을 느꼈고 그 견딜 수 없는 두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도끼로 쪼갤 때 한 여자가 긴 창과 황금 투구를 쓰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 여신이 바로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자 그의 정실 부인인 헤라는 결혼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의 아들이 한 명은 신체적으로 한 명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정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먼저 헤파이스토스는 아버지 제우스와 어머니 헤라가 말다툼을 할 때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나머지 화가 난 제우스가 아들을 발로 차서 지상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 이후 헤파이스토스는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래서 그는 대장간에서 당금질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무기들은 헤파이스토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레스는 광폭하고 폭력적이어서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아테나가 전쟁의 신인데 아테나는 지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이미지고 아레스는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또 레토라는 티탄계 여신과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바로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고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냥하는 것을 즐겨해서 항상 그의 그림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니며 짧게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치마를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여신이 화살을 들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뛰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은 이 그림은 아르테미스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모든 제우스와의 관계를 가진 여자 인간이나 여신들을 미워했지만 유독 마이아만큼은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난 헤르메스 또한 헤라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헤라의 젖을 먹고 승경했다고 합니다. 이 헤르메스가 바로 전령의 신입니다. 전령이란 전쟁 시에 명령 빨리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서 8개의 행성 가운데 가장 공전주의가 빠른 수성의 이름이 바로 이 헤르메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 이 도식에서 보고 있는 총 6명의 제우스의 자녀들이 올림포스 12신의 6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림포스 12신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우스의 형제 중에서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올림포스 12신 중에 4명인데요. 이 중에서 하데스는 왜 포함되지 않느냐 하면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산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포스 12신에 포함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헤스티아 대신에 헤스티아가 올림포스 12신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헤스티아는 올림포스 신전에 머물기는 했지만 헤스티아 대신에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나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올림포스 12신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 올림포스 12신, 13신 혹은 14신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올림포스 12신 하면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4명의 형제신과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테나, 아폴론
이 자식신 6명, 그리고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2명, 이렇게 해서 총 올림포스 12신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는데 올림포스 12신과 신화의 시작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4장의 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르고호의 원정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